전략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피라미드의 모습입니다. 이 전략이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 상위단, 첫 번째나 두 번째, 적어도 한 세 번째 정도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낮은 곳, 요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전략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전략이 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략이 아주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고 저희가 뭔가를 일을 끌고 나가는 그런 프로젝트나 태스크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을 하이 티어라고 부르고 중간을 미드 티어, 세 번째를 로우 티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전략이 위에 있다라고 착각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실제로 이 전략은 현실적인 문제들, 현실적인 실행과 연결을 해서 저희가 풀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수립을 하고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그림이야 라고 하면서 현실을 무시하는 실무 담당자들의 의견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는 이것이 상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션과 비전보다 더 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마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션과 비전이 흔들려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전체적인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션과 비전은 전략보다도 훨씬 더 위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찌 보면은 계속 바뀌지 않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의 저희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요. 비전은 5년, 10년 이상의 그런 달성 가능한 모습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비전 같은 걸 세우실 때 잠깐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드림 같은 우리가 꿈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비전에다 세워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비전을 세우는 것은 달성 가능한 모습들을 주로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3년에서 5년. 이건 전사적인 상위 목표를 주로 세우게 되고요. 네 번째가 이제 짧게 한 1년 정도 하위 부서나 사업부의 목표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략은 분기나 반년 단위에 그런 하우의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랜드 전략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 저 위에 있는 이런 브랜드에 관련된 단어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저희가 실행으로 끌고 갈 건지에 대한 그런 매개 역할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사실 요 맨 위에 있는 이 부분들이 저희가 브랜드와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잘 그 아래에 있는 단계들이 녹여내어서 실행까지 정말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전략의 또 역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은 이렇게 실행과 관련된 가장 밀접한 관계로서 어떻게 보면은 의사결정을 위한 가장 큰 틀을 말을 합니다. 의사결정이라고 보는 것이 저희가 가장 좋은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뭐 구체적인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략의 특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언제 우리가 시장에 진입을 해야 하는지,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배분을 해야 하는지,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에 저희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략과 마케팅과의 관계들을 조금 한번 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은 do the right things. 우리가 올바른 일을 그러니까 맞는 일을 하라는 것들이 저희에게 전략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마케팅은 do the things right입니다. 그 일들이 잘 되게끔 돌아가게끔 해주는 일들이 바로 마케팅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효과적으로 일을 풀어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면 밑에서는 효율적인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기획과 전술적인 실행들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의 영역들은 사실 이 부분의 영역입니다. 마케팅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이 밑에 있는 이야기들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더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텐데요. 이 전략은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케팅은 매니저의 역할로 저희가 크게는 이렇게 쪼개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저희가 브랜드 전략과 또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맨 상위단에 아까 보셨던 미션과 비전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온라인이 되어서 정말 같은 방향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풀어나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략은 기본적으로는 경쟁적인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세워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전략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방향과 목표를 정의하는 로드맵을 제공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중하게끔 만들어줍니다. 특히 그 전략의 개념을 경영학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던 마이클 포터는 이 전략을 경쟁과 항상 붙여져서 말을 합니다. 제한적인 자원과 그리고 치열한 경쟁, 그러한 경쟁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게끔 할 것인가가 바로 이 전략의 중요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반드시 경쟁과 항상 붙어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밥을 차려줄 때 그 상황에서는 경쟁이라는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아이가 여럿이 있다면 경쟁이 있겠지만 한 아이와 부모님이라면 경쟁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나와서 밥을 먹기 위해 식당을 고르는 순간에는 수많은 식당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그들 가운데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 식당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식당들에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작용을 하고 그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 하나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경쟁 가운데 선택을 받고 또 그 식당 입장에서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그런 전략적인 방향성들의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쟁이 있는 곳에서 그 전략이 필요하게 되고 어떻게 전략을 잘 쓰느냐가 바로 효과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또 브랜드를 잘 펼쳐나가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제가 브랜드 전략 앞에다가 경쟁적인 브랜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브랜드 전략은 경쟁 상황에서 정말 최고를 만들기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회사들과 여러 브랜드들 가운데서 정말 최고가 돼야 돼. 가장 큰 매출을 내야 되고 가장 큰 규모가 돼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방향성들을 가끔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브랜드 전략을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대체 불가능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한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환경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미신과도 같습니다. 물론 1등은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최고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조금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바라보는 소비자에게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그 브랜드 전략적인 측면에서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대체 불가능한 것들을 통해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우리들만의 경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브랜드 전략이 됩니다.